삼청교육대 발언으로 논란을 키운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자신의 발언에 사과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총선 출마 의지를 더욱 강하게 비쳤는데요. 자유한국당의 인재 영입 1호로 꼽혔다가 이제 한국당의 엑스맨이 된 것 같습니다. 해명을 했는데 더 화를 키운 박찬주 전 육군대장. 어제 발언과 관련해서 또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해명을 했는데 감 따는 것, 골프공 줍는 것, 그러면 그걸 누가 하냐? 그러면서 청와대에 감 있으면 대통령이 따냐?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도 인식의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식이 상식 수준인가 하는 것에 대한 판단도 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지적들이 나오는데요. 논란이 됐던 삼청교육대 발언과 관련해서도 사과할 생각이 없다. 그 사람 극기훈련 체험하라는 그런 의미다. 이런 얘기했는데요. 삼청교육대 이런 데는요. 본인도 가면은 안 되는 데죠.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응원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와중에 다시 박찬주 전 대장의 부인 공소장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썩은 토마토를 공감병에게 너나 먹어라 하면서 이렇게 집어던진 일, 아들을 챙겨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침개를 든 봉지를 집어던졌는가 하면은 전자팔찌 손목에 채우고 수시로 호출했죠. 그런데 또 늦게 오면 영창이야 이러면서 호출배를 집어던진 일이 있다라고 공소장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오늘 해명한 내용부터 한번 들어보실까요? 지금까지 임태훈이라는 분이 해온 활동들을 보면 예. 그분이 인권을 가장했을 뿐 제 시각에서 보면 너무나 정치 이념 편향적이고 비이성적이고 오히려 인권을 하신다는 분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짓밟는 그런 이중성에 제가 분노를 나타낸 것인데요. 저는 사과할 의사가 없고요. 사과할 일이 아니고 해명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과할 의사가 없다는 말씀은 본심이셨다, 것은 소신이셨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예. 사과를 한다는 것은 임태훈 소장이 해왔던 여러 가지 비이성적이고 비인간적이고 비인권적인 행동들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사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네, 저분은 아직 대중이 무엇을 요구하고 대중이 무엇을 싫어하고를 잘 모르시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마추어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병법을 공부하신 분인데 적과의 싸움에서 저 정도면은 저분이 퇴역하시길 다행이다. 남은 여생을 좀 자숙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본인이 좀 반성해야. 저는 지금 20, 30대로부터 많은 응원을 받고 있습니다. 군대 갔다 온 사람들, 또 제가 서울역에서 만난 어떤 현역 병사는 저를 알아보고 자기는 지금 전방에서 81mm 박격포 하는데 너무 화가 난다는 겁니다. 그 병사가 표현하는 거 그대로 얘기하면 후방에서 꿀 빨던 놈들이 참 대장님을 이렇게 한다는 게 이게 참 자기는 너무 가슴 아프고 자기가 전방에서 좀 힘들게 하지만 속상하다는 겁니다. 그런 20, 30대의 분위기도 굉장히 많다는 거 여러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하는 사람들도 많다. 2030 세대도 많고 이런 이야기도 하셨는데. 없는 얘기 하는 게 아니고요. 20대, 30대에서 응원하는 분도 많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인데. 혹시 직접 이야기를 주고받은 경우도 있으신가요? 이 같은 경우에?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역이라든지 용산역이라든지 공공장소에 가보면 저를 알고 찾아오는 현역 병사, 젊은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 정태근 의원, 어제 오늘 이제 박찬주 전 대장 목소리를 우리가 좀 듣지 않았습니까? 네. 어제 우리 많은 패널들이 좀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분께서는 무인의 순수성 이런 얘기도 하셨고 어떤 전체적으로 보면 좀 솔직한 스타일이긴 한데 그 솔직함이 좀 문제가 좀 있는 거죠. 군인으로서 박찬주 대장을 제가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예. 저분이 지금 정치를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왜 정치를 하시려고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아니 던질 수가 없습니다. 예.
정치는 복수혈전이 아닙니다. 내가 국회의원 빠지달아서 나한테 여러 가지 공격을 해왔던 사람 또는 불이익을 줬던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정치는 소명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임태훈 소장이라든지 더 크게 보면 소위 문재인 정부를 말씀을 하시는데 솔직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남북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군기강이 해이된 거 맞지요.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방은 사실은 문재인 정부 이전부터도 많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미 저분이 육군 대장 하실 때 놓고 기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그 정치를 이해하시는 것을 보거나 또는 물론 국민들이 여러 가지 정치적 성향이 있습니다만 국민들이 사회를 이해하고 있는 수준으로 놓고 보면 오히려 저분이 못 따라가는 것이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치에 입문하시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군에 있을 때는 자기 부하들한테만 스트레스를 줬지만 만약에 저분이 정치에 입문하시게 되면 국민을 상대로 스트레스를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당부드리는데 정치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하겠다는데 본인이 하겠다면 막을 방법은 없는 거죠? 아니죠. 유권자가 표를 안 주면 하고 싶어도 못 하죠. 국민들이. 김영주 의원. 네. 적어도 오늘 해명한다고 그럴 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삼청교육대 발언만큼은 내가 준비 없이 얘기하다 보니까 나오니까 이런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맥락으로 보면 의도적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은 자기를 공경에 처하게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그런 부류에 대한 비판도 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언급하기가 좀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또 종교적인 관점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정치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말하자면 우리 21세기의 국방과 안보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 국방의 개혁을 할 수 있는 적임자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의미에서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더군다나 이제 소위 이분이 37기 육사고 독사파입니다. 독사파. 독일에서 공부했다고. 독일 사관학교 출신 김관진 라인이고 또 37기라고 하는 것은 육군 대장을 3명이나 배출한 박지만하고 같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한민국 국방장관의 견제나 눈치를 줬어도 그것을 이렇게 수정하지 않는 자기 나름대로의 백이 튼튼하다고 얘기했던 그런 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한 시대의식 그런 것에서 특권의식이라는 것 속에서 삼청교육대 발언이 나설 가능성이 많고 그렇다면 더 나아가서 한교안 대표가 갖고 있는 어떤 시대인식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한교안 대표가 혹시 저분 만나서 얘기라도 좀 나눠보고 그랬을까요? 실제로 나눴다는 거 아닙니까? 대전에 가서 오히려 기한분이라고 얘기한 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당에 들어와서 영입했다고 본인이 얘기했고요. 그래도 얘기를 좀 해보면은 이분. 근데 그런 면에서 좀 더 절망스러운 것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 대해서 기한분이라는 생각을 동질감을 가졌다든지 또 여러 가지 어떤 종교적인 친화성이라든지 안보에 대한 부분 다소 조금 더 우클릭이 더 돼 있는 한교안 대표의 의식과 맞닿아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실제로 보면은 이 박찬주 대장 전 대장의 문제도 문제입니다만은 이런 분이 기한분이다라고 영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한교안 대표의 그 생각 자체가 매우 좀 시대에 착오적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장성철 소장, 저분이 자꾸 2030 얘기를 해요. 2030 나 좋아하고 지지하고 응원하는 사람들 많다고.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고 본인이 경험한 얘기만 하는 거죠. 저런 걸 보면 역시 정치해서는 안 될 뿐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분에서 또 일부 지지층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거를 일반화시켜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정치권에서는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저는 참 드릴 말씀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정치하기 어려운 분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어제
기자회견과 오늘 인터뷰를 보고 나서는 이분은 정치에서는 안 될 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꾸 또 본인 얘기를 또 해명을 하면 또 다른 구설수에 오르고 또 다른 뭐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슴속에 많은 응어리와 억울함이 있겠지만 정치 쪽이 아닌 다른 쪽에서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하는 그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차전 교수는 네. 오늘 인터뷰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뭐 지금 박찬주 그러니까 전 대장이죠. 어제 그 인터뷰 삼층교육대 발언 듣고 좀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예. 과연 이분이 지금 어느 시대를 살고 계신 분인가? 그리고 이런 분이 그 민주화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사승장군까지 하실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 군 내에서의 나름대로 이거 인사 검증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지금 뭐 판례를 썼습니다만 이분이 지금 2030 지지를 받는다니까 2030 두 개 더하면 50이거든요. 진짜 말 그대로 50의 추억 속에 빠져 살고 계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삼층교육대라는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1980년대 신군부가 정권을 찬탈하고 난 뒤에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일종의 그러니까 이 정권을 정당성을 일종의 그걸 예. 홍보하고 과시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사용했던 것이고 그 지금 과정에서 까마귀는 2030 까마귀였나 봐요. 약간 소리가 좀 특이하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실 삼성교육대 끌려가신 분들이 상당한 인권유린 그리고 예. 50명이나 그러니까 부당하게 숨졌고 사실 또 그 뒤에 가을산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법률적 근거가 없었다. 그래서 지금 삼성교육대 피해 보상과 가는 법률로 인해서 국가가 이분 희생자들에게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그러니까 보상까지 했던 예. 이러한 사건이었거든요. 그 어떻게 보면 과거 군부 세력이 가장 잘못했던 그러한 그 사례를 들어서 자신을 아무리 고깝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도 그런 식으로 공격한다. 예. 이런 시대적인 착오를 갖고 계신 분이 과연 국민의 공복이 되겠다는 그러한 자세 그리고 그러한 분을 영입하겠다는 정당 이런 분들이 과연 지금 어제 홍준표 전 대표님이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50 시대에나 어울릴 사람을 모시고 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 저는 정말 말이 안 된다 생각하고요. 본인이 지금 2030 응원을 많이 한다는데 2030이 삼청을 좋아하긴 해요. 삼청동을 좋아하는 것이 삼청교육대를 좋아하는 건 아니거든요. 착각하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력하세요. 오늘 초반부터 차재원 교수 때문에 많이 웃고 시작합니다. 예. 자, 두 분 변호사 패널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서정욱 변호사. 저는 이게 다섯 분하고 전혀 이게 방향이 틀린데요. 의견이. 그러세요? 저는 박찬주 대장이요. 다섯 분 아니고 네 분이죠. 아직 오기영 변호사 얘기도 안 했는데. 박찬주 대장이 이제 삼청교육대의 비인권성을 옹호하기 위해서 표현한 게 아니고요. 예. 오히려 이제 군인권센터나 임태훈 소장이 문제가 많다. 이걸 지적하기 위한 게거든요. 따라서 이제 어떤 사람 말을 평가할 때는 그 본질이 뭔지, 그다음에 지역적인 걸 따져봐야 되는데 삼청교육대를 옹호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임태훈 소장을 비판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저는 상당히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문제가 많다 봐요. 자, 박찬주 대장은 평생 군대로서 국가에 헌신한 분이에요. 박찬주 대장, 임태훈 소장은 이게 제가 알기로 군대도 안 가서 처벌된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럼 이게 누가 국가를 위해서, 군을 위해서 누가 기여했습니까? 어떻게 임태훈 소장과 박찬주 대장이 저는 비교돼서 지금 이게 토론이 되는 게 상당히 부끄러움이 들어요. 저도 군인으로서. 자, 그럼 이게 군인권센터에 뭐가 문제냐? 이분이 이게 상당히 편향된 정치 이념을 가지고 있어요. 황교안 대표를 이게 기무사 문건으로 공격하고 한 번도 이게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나 여당을 공격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이 야당, 보수 야당을 공격해갖고 편향된 정치 이념. 그리고 이게 기무사 문건은 어디서 정보를 유출했는지 과연 이게 군 정보가 군인권센터에 술술 새는 게 이게 안보에 맞는지 이런 이게 의혹도 있고요. 또는 이제 조사도 상당히 군대 실세예요. 따라서 이게 군부대 들어와서 조사하면 오히려 이게 부대장들이 쩔쩔매는 옛날에 송영무 장관 때 이런 이게 월권적 조사활동 논란도 있었어요. 이게 과연 시민단체입니까? 이게 순수한 시민단체입니까? 좀 이게 시민단체, 인권단체면 중립으로 순수하게 나야지 왜 정치적으로 이렇게 편들었냐 말이에요. 이걸 이게 지적한 거 아니냐? 따라서 이걸 왜 사과합니까? 예. 다 하셨습니까? 예. 지금 서정욱 변호사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좀 조마조마한 게 예.
그러면 내부는 그 본질을 모르고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한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면이 있고 또 임태훈 소장 불법적이라고 그랬는데 그걸 불법이라고 하는 건 개인 의견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게 그래서 논란이라고 제가 추가해서 적어놨죠. 예. 개인 의견으로. 제 개인 의견이죠. 알겠습니다. 오기영 변호사 말씀 들어볼까요? 예. 지금 박찬주 대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초점이 막 바뀌었네요. 저도 아까 차 교수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삼천교육대에 대한 부분은 좀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먼저 박찬주 전 대장이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그런 분인가. 삼천교육대가 1980년 초반에 신군부의 인권침해 대표적 사례입니다. 그 불법 체포된 사람이 6만여 명, 그 다음에 실제 삼천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삼천교육이라는 명분하에 그렇게 당했던 분들이 약 4만 명 가까운 정도, 사망자가 54명이니까 사실 자체가 이렇게 명백한 것이라 여기에 연루돼서 말하는 게 좀 저분이 과했다라고 처음에 말실수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분 말씀처럼 그게 아니라 분노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이게 사과할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점도 그러면 오히려 생각 자체가 지금 저기에 갇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시대 정신을 대변할 수 없는 시대 정신과 좀 부합하지 않는 분 아닌가. 지금 현재 현실 정치를 좀 하려고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이제 안타깝게 생각해서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나경원 원내대표나 아니면 신상진 의원이 국민과 공감하는 게 좀 어려워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 공화당에서는 이분을 영입하겠다고 그러고 이 순간부터 갑자기 이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희화화된 것 같아요. 코미디가 된 분위기고 좀 답답하고 그래서 여기 국민들 보기에도 좀 한숨 쉬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예. 박찬주 대장이 삼천교육대 발언을 사과할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단련을 통해서 돌아보란 뜻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삼천교육대를 단련을 통해서 돌아보는 그런 훈련 장소로 본인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정태근 의원은 어떤 말씀? 제가 이제 단순한 말실수라고 안 보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분은 대장으로 진급해서 대한민국 육군의 제2작정사령부의 사령관을 했던 분입니다. 예. 사령관이 전투가 벌어졌을 때, 전쟁이 벌어졌을 때 상황 판단을 잘못하게 되면 온전한 피해는 그 전투에 나간 사병들이 받게 돼 있습니다. 이럴 때는 솔직하게 내가 삼천교육대 말 잘못 꺼냈다. 사과드린다. 하지만 내가 얘기한 것은 임태훈 소장 같은 경우에도 군에서 보다 더 강한 훈련 과정들을 거치면서 성찰하기를 바랬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지금은 사과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저분의 문제의식이라는 것, 그리고 삼천교육대라는 인식 자체가 대단히 잘못되어 있다는 것들을 아직도 부정하게 되는 거고, 예를 들면 이게 전투 상황이라고 진짜 이거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철군을 하는 것이 분명한 상황인데 나 철군을 못해. 내 군대가 어떻게 철수할 수가 있어? 그럼 누가 죽어요? 사병들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자꾸만 아까 제가 또 하나 굉장히 언짢았던 건 뭐냐면 2030 젊은 애들을 얘기를 하면서 뭐 고생한 사람들은 뭐 후방에서 꽃보직한 애들이 하는 불평이다 얘기하는데 제 아들이 해군에서 비로봉함 타가지고 갑판병 했어요. 둘째는 해병대 가가지고 장갑차에 부조종수 했어요. 그 아들들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 장군에 대해서.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함부로 하냔 말이에요. 그러면 마치 모든 그 군에서 열심히 복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많은 사병들을 폄하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제발 저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김영주 의원. 네. 제가 이제 서정욱 변호사에 대해서 내가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군대만 가면 다 국가에 입야지한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군대 간 사람하고 안 간 사람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사실은 아까 제가 독사파라고 하는 건 나쁜 개념으로 흔히들 많이 써왔지만 신세대 장병에 대한 리더십 연구를 보면 독일의 케이스를 많이 듭니다. 독일의 군인들은 군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시민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살핍니다. 우리가 슬픈 것은 흔히 독사파, 독일 사관학교를 갔다 온 사람이 한국에 오면
왜 진짜 배울 걸 안 배우냐 이거지. 예. 정말 독사파라면 자기 공감병이든 어쨌든 저 일개 이병도 그렇게 취급할 수 있냐 이거지. 그게 오히려 그 사람이 군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누가 군의 명예를 훼손시켰어? 예. 사실 지금 논점은 그렇습니다. 삼천교육대 발언 논란 일으켰죠. 그러면 오늘 해명에서 적어도 그 부분에 관해서는 뭐 말이 헛나갔다 이런 정도 해명할 줄 알았는데 사과할 생각이 없다니요. 그러면서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박찬주 전 대장이 과연 사회 통념에 맞는 생각을 갖고 있는 상식적인 인물인가 그런 의문이 생기는 거죠. 본인이 사회 통념을 얘기한 일이 있습니다. 공관에서 자기 아들이 여자친구와 공관병들과 함께 파티를 했는데 그런 정도는 또 사회 통념상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한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한번 먼저 들어볼까요? 맞습니다. 파티한 적 있는 거죠? 예, 한 번 있어요. 있어요. 그 아들 친구들이 이제 공군 병사들입니다. 왔는데 여자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해외 출장을 갔었고 그 기간에 한 번 있었는데 그것도 사진이 있는데 다 같이 우리 공관병들하고 같이 바베큐를 한 겁니다. 근데 보통 공관에서 아들을 친구들 불러서 파티를 하고 이런 게 일반적인 건가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한 번 있었던 일인데 저는 사회 통념상 그 정도는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관병들이 일방적으로 서빙한 것도 아니고 같이 파티를 한 건데. 그냥 아들 같은 생각하고 했지만 그들에게 상처가 됐다면 그 형제나 그 부모님께 죄송합니다. 남편 박찬주 대장께서는 그 이번 논란에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공관 옮길 때마다 냉장고 챙겨가셨다는 의혹 제기됐는데 사실 인정하세요? 다 재능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공관병한테 아들 같다고 하셨는데 네. 행동이 정당하셨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정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사모가 쓰는 자기 속옷 빼고는 모든 걸 다 빨래 같은 것도 다 했죠. 그러니까 뭐 그 장군님 거 속옷은 당연하고 뭐 뭐든 아들이 와도 아들 빨래부터 해가지고 저희가 다 빨고 널고 그런 거부터 해가지고 그 군기 빠졌다고 이제 전방 보낸 거죠. 너네가 고생을 해봐야지 너희가 편한 걸 알고 그런 불만이 안 나온다고. 제일 힘든 부대 GOP 이런데 최전방에서 경계근무 쓰는데 가면은 얼마나 애들이 힘든지 알 거다 하면서 그 GOP 최전방 부대 거길로 이제 애들을 보낸 거죠. 일주일씩. 자, 차재원 교수 공관 예. 얘기부터 먼저 해보죠. 알겠습니다. 지금 그런 정도는 사회 통념상 있을 수 있는 일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좀 그러니까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판례를 뭐라고 썼냐면 그에게 공간이란 이렇게 썼는데요. 예.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공간이라는 부분은 맨 위에 있는 먼저 위에 있는 공간이죠. 네. 그러니까 이거 공공의 목적으로 쓰는 그러니까 집이라는 뜻인데요. 근데 박찬주 대장이 생각하는 공간은 밑에 공짜가 아닐까. 밭일공, 조공을 한다든지 공물이라든지. 그러니까 상당히 고관들에게 당연히 주어지는 자신의 만의 공간이라고 생각을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 여자친구하고 파티하는 부분들도 충분히 사회적 통념상으로 그러니까 이해된다는 이야기는 왜? 이거는 내한테 바쳐진 내만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저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정말 또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업무 편제표에 보면 감 따는 거, 예. 골프공 줍는 게 나온다고 그러거든요. 방금 아까 우리 김영주 의원께서 뭐라 했습니까? 독일 다녀오셨다면서 독일에서 예. 공부하고 오셨다면서. 독일 그럼 장성들은 그럼 끝나고 나서 업무 시간 끝나고 나서 공간에서 자신이 골프 연습하고 난 뒤에 그 공을 공관병이 주워오나요? 저는 제가 알기로 제가 가문한 탓인지 모르겠는데 독일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저도 독일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그 세계 최고의 강국이라는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이러니까 이
그 뭡니까? 이 업무 시간이 끝나고 나면 그 장성거래에 대한 모든 것은 본인이 다 알아서 하는 것이거든요. 자신이 업무 시간 끝나고 난 뒤에 자기가 공간에서 골프 연습하면서 골프공 주워 오는 것이 공간병에 업무 편제표에 있다고 강변하시는 분이 과연 이 공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냐. 자기에게 바쳐준 그러니까 자기에게 바쳐진 업무 공간,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과연 앞서도 제가 말씀드려도 국민의 공복이 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느냐.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서조욱 변호사 의견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제가 이게 자꾸 혼자 그 박찬주 대장 편드는 것 같아서요. 아니, 자기의 의견을 말씀하세요. 예. 제 의견은요. 너무 이게 박찬주 대장한테만 가혹합니다. 오늘 이게 대법원장 있죠, 김명수. 대법원장도 이게 공간에요. 예산 전용해서 이게 공간 확충도 있지만 아들 부부가 거주한 게 있어요. 아들도 판사인데 그럼 이게 원래 대법원장 공간에 본인만 살아야지 아들도 이게 출가하면 못 살잖아요. 잠깐만요.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짚지 않을 수가 없는 게요. 그런 걸 물타기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물타기 없긴 우리가 한데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물타기인데. 잠깐만요. 논점은 사회통념상 문제가 없다라고 본다. 그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도 이해가 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먼저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물을 타세요. 저는 이게 너무 가혹하다는 거예요. 공간이라는 게 개념적으로는 본인 혼자만 딱 거주하고 사적으로 전혀 안 쓰는 게 원칙은 맞아요. 그렇지만 이게 우리 관행을 보세요. 공간이라는 게 거의 자기 집처럼 자기 아들도 거주하고 뭐 손자도 오고 놀고 이렇게 다 이용돼 왔잖아요. 근데 아들 한번 파티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리 뭐인 것처럼 비판하고 있는 게 너무 형평에 맞거나 가혹하다는 겁니다. 잘했다는 게 아니고. 그런 정도는 그러면 사회통념상 이해할 수도 있다. 한 번 정도 이게 아들이 뭐 생일 파티든 한 번 정도 공간이라도 저는 이게 군인들 공간이 자기 개인 집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정도를 가지고 이렇게 비난해야 되나 이게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주 의원 말씀하실까요? 이제 저런 인식이 그 박찬주 대장 혼자 인식이면 차라리 낫겠어요. 근데 문제가 대부분의 장군들의 인식이 만약 그렇다면 어떤가? 예를 들면 대사관저, 말하자면 뭐 장군들의 공관 이런 부분들의 공사 구분 없이 예를 들면 정말 뭐 그 말하자면 도지사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 집에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그 사적인 공간에 일을 함에 있어서 그런 공무원들이나 군인들을 차출해서 쓰느냐. 그런 인식이 보편적 인식 속에 들어있다고 보는 거예요. 박찬주 장군의 문제는 자기 집에서 할 수 있죠. 그게 뭐 문제입니까? 그런데 자기 집에서 할 때 군인들을 데리고 쓰는 것 자체가 사회적 통념상 이해할 만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여전히 많은 장군이나 리더들이 생각하고 있다면 골프공도 죽고 퇴근 시간이 없잖아요, 군인들이. 그럼 24시간 대기조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부인의 그 여러 가지 일 속에서 보면. 그럼 호출기를 달고 밤 2시든 밤 3시든 부르면 올라야 되는 그런 공사 구분이 없음에 대한 것이지 공간을 어떻게 하려고 개인적으로야 얼마든지 자기네들끼리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른바 꿀보직 꽃보직이라고 합니다만 공관병 몸은 편해도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또 상당히 심하다고 하지요. 높은 사람을 직접 가까이서 모시는 것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장성철 소장은 박찬주 대장 발언 그리고 사회통념상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얘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일입니다. 이것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일 수 있다, 이해해야 된다 이런 말도 잘못된 일입니다. 어떻게 여자친구, 아들의 여자친구들이랑 와서 파티하는데 그것이 사회통념상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야말로 정말 이분이 정치를 해서는 안 될 뿐이다 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줍니다. 또한 아들 같아서 그 부인이 뭐 부침개를 던지고 발코니에 감금하고 자식을 나무랬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식을 나무라는 거다? 요즘에 어떤 부모들이 자식 나무랄 때 부침개를 던집니까? 이것이야말로 정말 뭔가 사고를 잘못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서정욱 변호사랑 다른 생각, 조금 많이 다른 생각인데요. 우리가 박찬주 대장에 대해서 물타기를 하거나 잘못한 것이 아니다라고 변명을 하게 되면 지난 2달 동안 조국 장관의 불공정성과 위선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비판을 했던 것조차도 저희는 다시 공격당할 수가 있고 진정성과 정당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죠. 그것을 변명하거나 옹호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박찬주 부인 공소장 다시 한번 잠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는데요. 관련된 녹취가 좀 있습니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같은 공간에 살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이 작사령관 할 때 8명인데요.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부간에서 갈등이 있고 한 집에 사는 부모 자식 간에 여러분 갈등 없습니까?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뭐 있다가 내려온 저희 아내가 위생관리나 또는 뭐 식품관리나 잘못되어 있으면 질책할 수 있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나무라는 걸 갑질이라고 할 때 없듯이 사령관이 병사들에게 지시하는 걸 여러분 갑질이라고 표현하면 그거는 지휘체계를 문란시키는 겁니다. 제가 출근하고 없으면 사실 지루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공관병들이 나중에 전역을 해서 군대 얘기하면 도대체 우리 공관병들은 무슨 얘기를 하려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는 아주 좋은 생각으로 앞으로 전입 오는 공관병들은 일주일 정도 전방에 가서 분단의 현실을 한번 느껴보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보낸 겁니다. 그게 GOP에 유배 보낸 거면 그럼 지금 GOP에서 수고하는 우리 장병들은 다 유배가 있는 겁니까? 임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사실이라고 뭐 나온 뭐 감을 따라고 했다. 뭐 골프공을 주스라고 했다 했지만 사실 공관장이 상사입니다. 여러분 상사가 낮은 계급입니까? 공간에 감다는 거 얘기하는데 예? 공간에 감다는 거 그러면은 청와대에 감이 있으면 대통령이 감을 땁니까? 감다는 것까지 가지고서 그렇게 침소 붕대하고 그것을 여론화시켜서 공격하고 하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침개를 얼굴에 던졌다든지 화초애물 안 줬다고 베란다에다가 1시간 가뒀다든지 공소장에 적혔는데 이게 그러면은 일방적인 진술로만 이루어졌다는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세요? 어떻게 일방적인 진술을 기정사실과 같이 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판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나중에 재판 결과를 보십시오. 자, 그것 얼마나 허황된가. 그리고 저에게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지금 단 한 가지라도 밝혀진 게 있나요? 감따라는 것 빼고 저한테 일어난 게 뭐가 있습니까? 오경 변호사 먼저 그거 하나 좀 여쭤볼게요. 검찰의 공소장은 어떤 겁니까? 수사를 하고 나서 수사에 기초한 이제 증거 자료들을 요약해서 범죄 사실을 이제 정리한 걸 공소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공소장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기소할 내용만 딱 요약해서 정리한 거라 보통 작은 것은 한 반 페이지도 있고 길면 이제 한 10여 페이지 되기도 합니다만. 그러면 대체로 본인이 진술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작성하지 않겠습니까? 진술한 내용 중에서 이제 검사가 보기에 증거가 된다라는 부분을 근거로 해서 어떤 범죄 행위를 했다라고 육하원칙에서 정리한 것을 공소장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저렇게 했던 것이 사실일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데 문제는 지금 박찬주 전 대장이 이렇게 해명하는 걸 들어보면 해명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시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최근 2, 3년 동안의 미투 문제, 갑질 문제에 대해서 누구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인식이 다른 거다. 그래서 갑질이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수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 갑질을 느끼느냐 안 느끼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 그런 시각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미투 문제도 이게 정말 성희롱이냐 아니면 강압적인 거냐에 대해서 그 행위를 했던 사람과 그걸 당한 사람의 시각차가 있는 거고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법조나 우리 사회 흐름은 당한 사람 입장의 그 마음과 심정을 공감하고 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 보겠다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박찬주 전 대장의 설명은 본인의 입장에서의 설명인 거 인식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공소장에서 그 군검찰이 제기한 것은 이제 피의자 시각을 좀 반영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그게 이제 법원의 판단이 기다려지고 봐야 되겠지만 지금 모든 해명 과정들이 보면은 배려냐 아니면 갑질이냐 학대냐라고 해서 본인이 당하는 사람은 학대라고 느낀다면 학대로 봐야 될 여지가 큰 거 아니냐. 근데 하는 사람은 학대가 아니라
교육이라고 생각하면 교육이라고 봐야 될 거냐. 이런 시각의 차이가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 많은 그 사회 변화를 인식하고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 예. 한마디로 이제 공소장은 검찰의 주장입니다. 네. 검찰이. 근데 그 무죄 확률이 한 10몇 %밖에 안 되니 예. 보통 이 공소장이 되면 7, 80% 유죄가 나오니까 그럴 가능성은 높지만 그러나 이게 그 박찬주 대장은 좀 틀려요. 왜냐하면 이게 검찰이 뇌물죄도 공소를 제기해서 공소에 썼지만 재판 끝에 뇌물이 무죄가 됐잖아요. 이런 식으로 어떤 박찬주 대장은 상당히 표적 수사, 먼지털이 수사, 별건 수사 예. 이런 게 피해를 많이 받기 때문에 예. 근데 일반 통상적인 공장 확률보다는 좀 더 우리가 의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조국 관련 공소장 얘기할 때도 또 다르게 얘기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통상적으로는 이제 예. 아까 7, 80% 무죄율이 10몇 %니까 그런데 박찬주 대장은 이미 뇌물이 무죄가 놓지 않습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점 좀 한 가지만 더 추가해 되겠습니까? 보니까 여러 가지 그 무죄에 나온 거나 공소장이 변경나 이런 것들은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혀 서정욱 변호사 이야기가 이제 이상하다 그런 건 아니고 다만 이제 군 검찰에서의 조사 과정에서 뭔가 증거라고 하는 것들이 약간 좀 형성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제대로 사실을 반영했느냐에 논란이 있기 때문에 예. 일방적으로 볼 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넘어갈 텐데요. 그런데 정태근 의원, 저분 말씀을 계속 듣고 있으면 제가 좀 이상해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해명을 하면서 청와대 감 있으면 대통령이 있다냐 이런 얘기는 왜 나오는 거죠? 아마 그 군대에서 이 대장의 공간은 청와대하고 같은 수준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더 복잡해집니다. 예를 들면 청와대에서 감이 있다고 한다면 청와대의 조경을 관리하는 사람이 따겠지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제가 조금 빗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예를 들면 군대에서 풀 깎고 취사하고 하는 걸 다 병들이 하니까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그걸 왜 병들이 해야 되냔 말이에요. 아예 그거를 할 수 있는 지금 예를 들면 청소 용역 일부라든지 무슨 뭐 재활용품 수거하든지 이건 또 용역을 줍니다. 사실은 병들은 병들로서 키워야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일과 이후의 공간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근무해야 될 일과 근무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구분해야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마치 청와대에도 감나무가 있고 우리한테도 감나무가 있는데 대통령이 안 따는데 내 감나무는 내가 왜 따야 돼? 이런 발상을 어떻게 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도대체. 대한민국 육군 대장이라시는 분이. 예, 감 따는 부분에 대해서 어제 박찬주 대장이 그 이야기를 하니까 뭐 매체에서 이런 걸 규정을 그러니까 보도를 했더라고요. 예. 육군 규정에 보면 부대 활동과 무관한 사적 지시를 할 수 없다. 그리고 또 어패류, 나물 채취, 수석, 감옥 수집 지시를 금한다. 이런 그 육군 규정이 있더라고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만 하더라도 이런 것도 병들이 하는 게 당연시 여기지는 그게 소위 말하는 사역이다는 표현으로 됐는데 지금은 사실은 군대 규정이 육군 규정이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박찬주 대장이 감 따는 거 가면 사병이 해야지 누가 해야 되냐 이 이야기는 육군 대장이라는 분이 지금 육군 규정이 지금 125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걸 자체를 지금 부정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과연 지휘관 자격이 있습니까? 예.